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 에서 2,000원의 신곡이 처음 공개된다. 이 한 문장의 댓글창은 이미 전쟁이었고, 팬들은 스케줄 캘린더를 먼저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가 더 묘한 건 신곡 공개 자체보다도 그 노래를 들은 스튜디오의 표정 때문입니다. 전현무가 말을 잃고 이영자가 눈가를 훔쳤다는 이야기가 돌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능에서 오는 장면이 뭐 흔하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웃음 타이밍이 아니라 숨먹는 정적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도 진행자들이 멘트를 놓쳤다. 이건 진짜 무언가 있다는 뜻입니다. 스타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 누가 옆에서 밀어줬는지, 어떤 루틴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지 그 사람의 결이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2,000원의 신곡 공개는 단순한 노래 공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하루와 인생이 음악으로 압축되어 튀어나오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이번에 잡은 포인트는 딱 하나. 이 노래는 왜 이제야 나왔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팬들이 기다린 건 신곡이 아니라 2,000원이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곡은 멜로디가 먼저 치고 들어오는 타입이 아니라 가사와 호흡으로 사람을 붙잡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트로트라고 하면 흔히 꺾기, 고음, 시원한 한방을 떠올리는데 2,000원은 이번엔 그 반대로 갔다고 합니다. 크게 지르는 대신 천천히 꺼내고 화려하게 던지는 대신 조용히 박아 넣는 방식. 듣는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건 사실 음정이 아니라 타이밍이거든요. 울컥하는 지점은 대개 화려한 고음이 아니라 딱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생깁니다. 전현무와 이영자가 눈물을 보였다는 것도 그래서 더 궁금해져요. 그들이 울어서가 아니라 예능의 속도가 잠깐 멈췄다는 사실이 더 큰 신호니까요. 전현무는 녹화 후반에 이건 설명이 안 된다는 식으로 감정을 정리했다고 전해집니다. 말 잘하는 사람의 무기가 사라졌다는 건 감동이 언어보다 빨랐다는 의미죠. 또 이영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시선을 무대에서 떼지 않았다고 해요. 이영자가 보통 감동을 받으면 바로 한마디 던지면서 분위기를 살리는데 이번엔 그 한마디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하나뿐입니다. 2,000원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설득해버린 거예요. 억지로 울리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라 울지 않으려는 사람도 결국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종류의 노래.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 서는 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건 동시에 어른의 경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죠. 칭찬도 많지만 비교는 더 많고 응원도 많지만 기대치는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실수 한 번이면 역시 아직 어려서라는 말이 따라붙고 잘하면 어린데도 대단하다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2,000원은 매 무대마다 2번 싸워야 합니다. 노래와 싸우고 시선과 싸우는 거죠. 이번 신곡이 특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싸움의 흔적이 설명이 아니라 노래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담았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 목소리에 남습니다. 숨을 어디서 들이마시는지, 끄듬을 어디서 놓는지 그 작은 선택에서 사람이 보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공개될 장면들 중 가장 기대되는 건 신곡 무대만이 아니라 그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전참시는 늘 거기서 승부를 보거든요. 리허설 직전 손이 차가워지는 순간, 대기실에서 물 한 모금 삼키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순간, 매니저가 괜찮아, 내가 하던 대로만 하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장면들이 쌓이다가 무대 조명이 켜지면 관객은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서사를 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000원의 신곡이 전례 없는 반응을 예고한다고 하는 것도 그 서사가 노래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래가 스토리이고 스토리가 노래인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는 거죠. 부모님일까요? 팬들일까요?
아니면 무대 위에서 늘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혼자 삼켰던 감정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이번 곡에 대해 이찬원이 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계속 회자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흔하지만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찬원은 그 진짜를 가진 쪽에 가깝습니다. 팬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감정을 담았다고 했는데 이 문장은 사실 팬서비스가 아니라 동료 선언에 가깝습니다. 나 혼자 만든 길이 아니고 같이 버틴 사람들이 있다는 고백이니까요. 요즘 트로트는 단순히 중장년의 장르가 아니라 서사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실력만으로 뜨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가 함께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찬원 같은 아티스트의 신곡은 차트 경쟁을 넘어 이미지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번 노래가 세대와 장르를 넘어 반응을 얻는다고 하는 이유도 듣는 사람들이 장르를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진심을 먼저 듣기 때문이죠.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트로트는 과거의 향수만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 됐고 이찬원의 신곡은 그 흐름의 한복판에 올라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노래가 끝난 뒤에도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을 때예요. 감동은 보통 5초면 지나가지만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녹화장이 다시 웃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건 노래가 분위기가 아니라 기억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는 한번 방송 타면 어디서든 살아남습니다. 누군가는 출근길에 듣고, 누군가는 부모님 차 안에서 듣고, 누군가는 잠들기 전에 듣고, 그렇게 각자의 사연에 붙어서 커집니다. 기록이라는 말이 붙는 건 그 다음입니다. 차트를 석권한다는 표현도 결국은 사람들 일상 속에 들어간다는 말의 다른 버전이니까요. 방송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이찬원의 신곡이 공개되는 순간이 단순한 무대 클립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참시는 늘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죠. 무대가 끝난 뒤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 매니저가 뒤에서 등을 두드리는 모습, 스태프가 고생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이 다시 붉어지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합쳐지면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잘 만들었네, 가 아니라 이 사람 진짜였네 라고. 그 한 문장이 팬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 팬을 데려오고 결국 시장의 판을 바꿉니다. 노래가 나온 뒤에 반응이 생기는데 이번엔 반응이 먼저 생겼어요. 전현무와 이영자가 울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시청자들이 스스로 기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올라가면 위험도 커지죠. 그런데도 이찬원이라면 해낼 것 같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동안 보여준 무대들이 운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중이 믿는 건 재능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번 잘한 사람보다 계속 잘해온 사람을 더 오래 믿으니까요. 신곡이라는 결과물보다 그 곡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전참시 특유의 현미경으로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찬원이 이번 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예쁘게 부르지 말고 진짜로 부르자 였다고 해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쁘게 부르는 건 기술이지만 진짜로 부르는 건 결심이거든요. 특히 어린 가수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 습관적으로 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번엔 이찬원이 그 안전한 길에서 일부러 한 발 비켜 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잘 들리게가 아니라 오닥해. 그 방향을 잡은 순간부터 노래는 이미 승부가 끝납니다. 예고된 장면들 중 팬들이 가장 난리난 포인트는 녹음 직전 이찬원이 잠깐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실이든 복도 끝이든 어딘가에 살짝 기대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그 10초.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이건 가벼운 곡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저건 긴장이라기보다 마음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목을 푸는 가수는 많지만 마음을 푸는 가수는 흔치 않습니다.
전참시 카메라가 그 순간을 잡아냈다면 그 자체가 이번 방송의 복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찬원의 매니저 혹은 가까운 스태프가 어떤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지도 관전 포인트예요. 전참시는 늘 그 옆 사람의 표정이 진짜를 드러내거든요. 누군가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울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가수 본인이 울면 감정 연출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옆 사람이 울면 그건 연출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가까이서 보기에 더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버텼는지, 오늘 이 한 테이크가 얼마나 큰지. 이번 곡이 대중에게 강하게 닿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트로트 문법을 빌리되 트로트의 틀에만 갇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통 트로트가 가진 정서, 한과 정은 가져가대 사운드는 훨씬 요즘 감각으로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평가가 있어요. 어쿠스틱 악기처럼 따뜻한 질감을 살리면서도 리듬은 너무 무겁지 않게, 그래서 20대도 촌스럽다는 벽 없이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곡은 한 번 들으면 좋다해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들을 때 가사가 들어온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엔 내 얘기 같다가 됩니다. 노래가 사람을 잡는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요. 전현무와 이영자가 울었다는 말이 더 의미 있는 건 두 사람이 감동의 기준이 꽤 까다로운 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전현무는 감동을 받더라도 웬만하면 진행을 유지하려는 타입이고 이영자는 감동을 요리처럼 한 번 더 해석해서 말로 건네는 사람이죠. 그런 둘이 동시에 멈췄다면 그건 단순한 좋은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스튜디오에 내려앉았다는 뜻입니다. 웃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말, 그게 핵심이에요. 예능의 리듬을 깨뜨릴 정도의 감정이면 시청자도 똑같이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눈물 버튼이 어디일지 추측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후렴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숨 고르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가사에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터질 것,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거죠. 재미있는 건 팬들이 노래를 듣기 전부터 이미 노래를 같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쌓이면 감정도 쌓이고 그 감정은 방송 당일에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곡 공개는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집단 감정의 동시 재생에 가까울 수 있어요. 1시간 뒤면 커뮤니티에 나만 운 거 아니지. 나는 글이 올라오고 댓글은 나도로 도배되고 그 순간 또 새로운 팬이 생깁니다. 트로트는 그렇게 전염됩니다. 조용히. 그런데 확실하게. 이찬원이 이번 노래로 기록을 세운다는 말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숫자만을 뜻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음원 순위, 조회수, 무대 클립의 공유량 같은 건 눈에 보이는 기록이지만 더 무서운 기록은 마음에 남는 기록이에요. 그 노래 들으니까 엄마 생각나더라. 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다. 이런 말이 한 명, 두 명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곡은 오래갑니다. 유행은 끝나지만 사연은 남으니까요. 이찬원이 지금껏 쌓아온 이미지가 열심히 하는 어린 가수였다면 이번 곡을 통해 사람을 위로하는 아티스트로 한 단계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크고 한번 일어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전참시에서 최초 공개된 곡은 보통 다음날 아침부터 클립이 돌아다니고 라디오 신청곡으로 쏟아지고 커버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번 곡이 진짜로 마음을 건드리는 곡이라면 팬들만이 아니라 노래 잘 듣는 사람들까지 붙을 겁니다. 트로트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건 장르가 아니라 이야기네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찬원의 활동 반경은 훨씬 넓어집니다. 행사 무대, 방송 무대, 콘서트 무대에서 대표곡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대표곡이 늘어날수록 아티스트는 강해집니다. 결국 커리어는 히트곡의 개수보다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이유의 개수로 결정되니까요.